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기 과열이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과열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맨 처음 지정 예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정되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대주산업의 경우 4월 19일에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고 다음 날에도 상승하니까 4월 20일 결국 지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단기 과열은 처음에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도 주가가 급등하면 단기 과열로 지정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를 먼저 하고 지정하는 거죠. 여기에서 주식 투자자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심도 있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고입니다. 왜 지정은 아닌가?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날에 지정 예고가 뜨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시를 한 번이라도 열어보면 전날에 지정 예고가 떴구나. 그러면 오늘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도 심지어 주린이도 단기 과열 종목으로 오늘 지정될 수 있겠구나 예상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주식 투자자라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정 예고의 경우에는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예상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뜨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관심이 없다면 모르고 지나가다가 시간 내에 단기 과열 지정 예고 공시가 뜨고 내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과열 지정 예고는 한마디로 지뢰죠. 그리고 지뢰는 잘못 밟으면 터지는 거잖아요. 흙 속에 묻어놓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단기 과열 지정 예고 공시가 나오는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장 끝나고 시간에 나왔을 때 아는 게 아니라 당일, 장중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발굴하고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단기 과열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먼저 예고를 하고 그 다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정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예고가 뜨기 때문이죠. 이지하죠. 하지만 트리키한 부분은 이 예고 부분입니다. 언제 예고가 뜰지를 알 수가 없죠. 물론 정확한 산술식을 알고 있다면 직접 계산해보고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정 예고가 뜨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걸 알면 우리가 지정 예고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 예고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지뢰를 피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지뢰 탐지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준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여기 목록을 보면 KRX 시장에서 투자 참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면 왼쪽 목록에 단기 과열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단기 과열 종목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단기 과열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클릭하면 주가, 회전율, 변동성 요건을 고려한 새로운 단기 과열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주가가 얼마나 움직이는지가 단기 과열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라는 것이고 회전율도 마찬가지고 거래대금을 말하겠죠. 그리고 변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표를 한번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과열 완화 제도 배경에 대한 설명해주고 우리가 궁금한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 요건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크게 단기 과열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했는데 지정 예고와 지정입니다. 하지만 지정은 조금만 검색하면 곧장 눈치를 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정 예고입니다. 지정 예고가 되는 조건들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알고 이 조건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지정 예고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에 지정 예고가 뜨고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말이죠. 장중에도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주가, 그리고 두 번째 회전율, 세 번째 변동성, 네 번째 괴리율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했을 경우입니다. 40거래일이라면 20거래일에 한 달이니까 두 달입니다. 두 달 동안의 주가보다 30% 상승하면은 일단 첫 번째 요건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달 동안 횡보하던 주가가 하루 30% 상한가를 치면 이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되겠죠. 평상시에는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어느 날 상한가를 쳤다. 그러면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요건이 해당된다고 곧장 지정 예고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이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건까지 모두 해당되어야 지정 예고가 뜹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30% 이상 올랐다고 곧장 지정 예고가 뜨는 게 아니라 이 회전율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회전율을 보면 최근 이 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하면 두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회전율이 정확한 해석이 조금 불분명한데 거래량이라고 해석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 모두 해당돼야 지정 예고가 뜨는 건데, 세 번째는 최근 이 거래일 평균 일중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 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지난 두 달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정 예고에 대한 기준까지 살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기준들을 활용해서 직접 계산해 보면서 실제로 지정 예고가 됐던 종목들의 사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 지정 예고가 될 수 있겠구나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도 더 잘 되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